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91회차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대 토트넘 후방 빌드업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의 후방 빌드업은 원래는 승무패 경기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경기 혹은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경기를 미리미리 전술적으로 조금은 심도 있게 분석을 한 뒤에 결과를 예측하는 풋볼 살롱의 특별한 코너인데,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만 박싱데이 일정을 소화하고 다른 분데스리가나 라리가 같은 다른 리그 같은 경우에는 짧게 겨울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승무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승무패 58회차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중 수요일 목요일에 펼쳐지는 경기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말 경기는 프리미어리그밖에 없고,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승부식에 들어오기 때문에 풋볼살롱 역시 프로토 승부식 91회차에 들어오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분석으로 내일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프로토 91회차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분석에 앞서서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를 제가 들고 왔는데, 풋볼살롱의 승무패 혹은 프로토 분석 컨텐츠는 단순히 승무패나 프로토의 적중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축구를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승무패와 프로토를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기자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후방 빌드업에서 다뤄드리는 이러한 전술적인 포인트를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경기를 보는 재미뿐만 아니라 추후에 울버햄튼이나 토트넘의 경기가 펼쳐졌을 경우에는 다른 팀들 간의 경기에서도 경기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후방 빌드업 코너를 통해서 제가 다양한 전술적인 부분들을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후방 빌드업 역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사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91회차에 들어온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전술적인 포인트로는 제가 항상 후방 빌드업에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이 칼럼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는데, 이 울버햄튼의 이 수비수, 측면 수비수죠. 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이 세메두 선수가 위치한 이 오른쪽 측면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칼럼이 나와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밑에 소 제목을 보시면 이 세메두가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아다마 트라우레라고 하는 이 울버햄튼의 굉장히 짱돌 같은, 몸이 굉장히 우락부락한 윙어죠. 다들 잘 아실 텐데 이 트라우레 선수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서는 이 세메두 선수 혼자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의 어떤 전술적인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라우레 선수가 굉장히 직선적인 돌파에 능한 윙어인데, 이 트라우레 선수가 앞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줘야만 이 세메도 선수 역시 오른쪽 측면 상황에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메두 선수가 공격적으로 전진을 했을 때 자칫 측면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이 손흥민, 왼쪽 측면에 포진하는 이 손흥민에게 털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 바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의 전술적인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딜레마에 빠진 울버햄튼, 4백이냐 3백이냐인데, 최근에 이 울버햄튼이 최전방 공격수인 히메네즈 선수가 머리 부상을 당했죠. 그 히메네즈 선수가 이탈을 하면서 최전방 공격 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골 결정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누누 감독이 부족한 골 결정력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울버햄튼이 3백을 들고 나오는 팀인데, 제가 파랑색으로 표시를 해둔 이 박스의 내용은 바로 전술적인 딜레마가 있는데, 그러한 골 결정력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누누 감독이 최근에 3백이 아니라 4백을 실험을 했고, 이 토트넘전을 앞두고도 3백을 쓸 것인가 4백을 쓸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의 의견입니다. 이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이 누누 감독이 기존에 굉장히 익숙했던 백3, 3백을 들고 나올지, 아니면 갬블, 이 4-2-3-1이라고 하는 3백보다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갬블, 도박을 걸 것인지가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딜레마로는 바로 이 라울 히메네즈 선수의 부상 이탈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의 주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세메두 선수가 위치한 오른쪽 측면 공격이 굉장히 울버햄튼의 주요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34% 왼쪽 측면 공격이 34%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비해 이 세메두 선수가 위치한 이 오른쪽 측면 공격이 무려 42%라는 점에서 이 울버햄튼이 오른쪽 측면 공격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액션 존을 살펴보면 지금 울버햄튼이 이 미들 서드 지역과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합쳐봤을 때 70%가량을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 역시 그렇게까지 라인이 낮은 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누누 감독이 선수비 후 역습, 수비를 3백을 기반으로 한 수비를 탄탄히 하고 빠른 역습을 통해서 재미를 보는 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엉덩이를 뒤로 빼는 3백은 아니라는 것을 이 액션 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여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메두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위치한 이 오른쪽 측면, 세메두가 포진한 이 오른쪽 측면이 왼쪽 측면, 토트넘의 왼쪽 측면 손흥민과 레길론이 위치한 그 왼쪽 공격 조합에게 뒷공간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 세메두가 도움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의견인데, 첫 번째 박스는 이 세메두가 오른쪽 윙백, 그러니까 3백 전술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나섰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이 활약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측면 공간을 너무나도 많이 허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박스의 내용은 이 무리뉴의 팀,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러한 취약성, 오른쪽 측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그러한 취약성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공략을 해서 이득을 볼 여지가 많다는 내용이고, 마지막 박스 내용은 결론적으로 세메두는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푸싱 포워드, 그러니까 앞쪽으로 전진을 많이 하는데, 이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그러니까 세메두 앞에서 측면 공간, 수비 뒷공간을 커버해줄 그러한 미드필더의 존재가 없다면 이 세메두가 굉장히 혼자서 수비 상황에서 고립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커버, 수비 커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굉장히 울버햄튼이 오른쪽 측면 수비에서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지금 아스톤 빌라전에서 이 세메두 선수가 이 존 맥긴 선수에게 파울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죠. 후반 추가 시간에 0대 0인 상황에서 이 세메두 선수가 페널티킥을 헌납을 하면서 패배를 했고, 아래 내용은 첼시전에서도 세메두 선수가 위치한 그 오른쪽 측면 수비에 문제를 겪으면서 실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아래에는 이 번리전에서도 이 세메두가 포진한 오른쪽 측면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번리의 애슐리 반스 선수의 뚝배기로 골을 먹었다는 이 내용인데, 제가 알기 쉽게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이 장면은 아스톤 빌라전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울버햄튼의 누누 감독이 3백이 아니라 4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측이 주장하는 이 4백을 사용을 해서 이 세메두 선수가 포진한 오른쪽 측면 앞에 이 아다마 트라우레아라고 하는 굉장히 다부진 이 윙어를 배치를 함으로써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주면, 이 세메두 선수가 만약에 공격에 가담을 했다고 해도 그 트라우레 선수가 조금은 수비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이 아스톤 빌라전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졌습니다. 90분까지 0대 0을 유지를 했었는데, 문제는 90분 막판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이 세메두 선수가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아쉽게 0대 1로 패배를 했는데, 이 해당 장면을 보시면 이 세메두 선수가 측면 수비를 하러 가는데 보시다시피 측면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되고, 세메두 선수 혼자서 존 맥기 선수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이 파울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백 상황에서도 아다마 트라우레 같은 선수들이 체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비 커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세메두 선수가 굉장히 전진성이 이 좋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측면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수비적인 약점이 노출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포백에서도 이런데 3백을 들고 나왔을 때는 측면 뒷공간이 좀 더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해당 장면은 바로 번리전에서 실점을 한 장면인데 이 측면 오른쪽 측면 공간이 굉장히 광활하게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번리의 윙어가 그 측면 뒷공간을 파고 들어서 크로스를 올렸고 이 애슐리 반스의 뚝배기 한 방으로 울버햄튼이 실점을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는 이 세메두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세메두 선수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장면에서였습니다. 이 22번을 달고 있는 이 세메두 선수가 이 멀리서 실점 장면을 바라보면서 돌아오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지금 세메두 선수가 깊숙하게 측면 공격에 가담을 한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측면 수비 뒷공간이 벌어지면서 실점을 했다는 이 장면인데 이 세메두 선수가 3백 체제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측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한다는 이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첼시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첼시의 티모 베르너와 세메두 선수가 1대1로 맞붙었는데 말이 1대1이지 지금 뒤에서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이 측면 수비수, 첼시의 측면 수비수 벤치렐 선수가 이 뒷공간을 침투를 하게 되죠. 이 세메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베르너 선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첼시의 이 선수를 마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커버를 해줄 선수가 없는 거죠. 이 선수가 벤치렐 선수를 조금 커버를 해주거나 이 공간을 조금은 막아줬어야 되는데 이 구조적으로 3백에서 구조적으로 세메드 선수가 홀로 노출이 되는 이 장면이 있기 때문에 세메드 선수는 어쩔 수 없이 공을 갖고 있는 이 베르너 선수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 측면 공간이 벌어지겠죠. 두 번째 장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티모 베르너 선수가 이 세메드 선수를 끌어낸 다음에 측면 쪽으로 패스를 찔러줬고 이 측면 뒷공간으로 벤츠레 선수가 파고 들어서 세메드 선수가 뒤늦게 쫓아가 보지만 이미 거리는 너무나도 벌어졌고 벤츠레 선수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왼발 크로스 자신의 주발인 왼발 크로스를 올려서 지루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3백을 들고 나왔을 경우에는 이 세메두 선수가 수비 상황에서 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장면을 토트넘의 손흥민, 레길론으로 대입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세메두 선수 혼자서 고립이 되고 수비적으로 약점이 많이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제 생각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이 주장하는 포백을 사용하면 공격과 수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할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지티브 스위치, 그러니까 굉장히 3백에서 4백으로 스위칭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포지티브,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긍정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울버햄튼의 누누 감독이 포백을 실험을 했던 경기들이 바로 9라운드부터인데 이 9라운드 사우스햄튼전부터 12라운드까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4경기에서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는데 1승 1무 2패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지티브라고 표현한 이유는 경기 결과 자체는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공격과 수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록적인 데이터가 포백에서 둘 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쪽에서도 향상이 됐다는 것이 프리미어리그 측의 주장입니다. 네모 박스를 보시면 이 골키퍼 파트리시오 울버햄튼의 파트리시오 골키퍼가 레스 비지 그러니까 덜 바빴다는 건데 이 포백을 실험을 했던 9라운드 사우스햄튼전을 시작으로 사우스햄튼, 아스날, 리버풀 그리고 아스톤 빌라전에서 이 포백을 들고 나온 울버햄튼이 이 파트리시오 골키퍼가 덜 바빴다는 것은 그만큼 수비적으로 오히려 3백에서 보다 좀 더 안정적인 수비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3백을 들고 나왔을 때와 4백을 들고 나왔을 때의 데이터 비교인데 4백을 들고 나왔을 때 상대 박스에서 볼 터치 횟수가 평균 24.5회로 3백을 들고 나왔을 때보다 굉장히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이 상대 파이널 서드라고 하는 그 박스 지역에서 더 많은 터치를 가져갔다는 것은 4백 전술이 그만큼 공격적으로 잘 작동을 했다는 것이고 이 슈팅 횟수 박스 안에서의
슈팅 횟수도 이 백쓰리, 쓰리백에서는 평균 6회를 기록하는 것에 비해서 이 포백을 들고 나왔을 때는 무려 10회로 평균 4회나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도 지금 포백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비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슈팅 허용 횟수는 이 쓰리백 상황에서 평균 11.1회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포백 상황에서는 10.8회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슈팅 횟수도 굉장히 조금은 줄어들었고 이 샷 세이브드, 세이브 횟수 그러니까 파트리시우 골키퍼가 덜 바쁘다고 했었던 그 지표인데 지금 3백 상황에서 파트리시오 골키퍼가 평균 2.5회의 세이브를 보여주는 것에 비해 포백 전술에서는 1.3회로 세이브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포백 상황에서 오히려 유효 슈팅 횟수가 허용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히메네즈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공격적인 보완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이 울버햄튼의 포백이 오히려 수비 상황에서도 지금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토트넘전의 누누 감독, 울버햄튼의 누누 감독이 충분히 포백 전술을 또다시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프리미어리그 측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모 박스의 내용은 이 번리전에서 울버햄튼이 1대2로 패배를 했는데 처음에는 3백 전술을 들고 나왔던 울버햄튼이 경기 종료 30분 전에 4백 전술로 이 전술 변화를 가져갔었고 비록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 6번의 빅찬스 기회 중에서 무려 4차례의 기회를 포백 전술로 변화를 감행을 했을 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울버햄튼이 포백 상황에서 굉장히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점이고 또한 공격 기회뿐만 아니라 이 수비적인 지표에서도 3백보다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전에서는 3백보다는 포백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또 풋볼살롱의 후방 빌드업이 조금 심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나름대로 조금 예측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울버햄튼이 공격과 수비적인 측면에서 향상이 되는 포백으로 전환을 해도 이 양발을 잘 쓰는 손흥민이 위치한 그리고 손흥민을 갖고 있는 토트넘에게는 조금은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것이 풋볼살롱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이 제시한 칼럼에는 이 첫 번째 네모 박스를 보시면 울버햄튼이 히메네즈 선수가 빠지면서 최전방의 네투와 포덴세에게 굉장히 이 공격 상황과 득점력적인 측면에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포덴세와 네투 같은 경우에는 수비 가담이 거의 없습니다. 업필드 최전방 쪽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공격 작업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이 네투와 포덴세이고 중원에서 이 덴동코 선수가 그러면 오른쪽 측면 공간을 많이 노출하는 이 세메두 선수 쪽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역시 구조적으로 조금은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그러한 이 세메두 선수의 수비 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를 포백 전술을 가동을 하면서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를 세메두 선수 앞쪽에 배치를 하면서 1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프리미어리그 측의 주장인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이 만약에 이 울버햄튼이 포백을 들고 나왔을 때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오른쪽 측면에 세메두 선수 앞에 이 트라오레 선수를 1차 저지선으로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에 포진을 하죠. 그 왼쪽 측면에 포진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뿐만 아니라 왼발까지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른쪽으로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지난 맨체스터 시티전에서도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예상과 다르게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이 아닌 오른쪽 측면으로 배치를 하면서 굉장히 효과를 거두면서 승리를 따냈는데 만약에 이 울버햄튼의 누누 감독이 포백 전술을 가동을 하면서 손흥민과 레길론이 위치한 이 토트넘의 왼쪽 측면 공격을 제어를 하기 위해 트라오레를 선발로 1차 저지선으로 배치를 했을 경우에 무리뉴 감독이 한 번 더 꽈서 손흥민 선수를 트라오레가 위치한 왼쪽 측면
아니라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으로 돌려버릴 경우에는 이 트라오레 선수가 굉장히 계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풋볼살롱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트라오레 선수가 굉장히 이 직선적인 돌파가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적인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무리뉴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를 오른쪽으로 돌려버리고 이 왼쪽 측면 수비수로 레길론 선수가 아니라 수비력이 좋은 벤 데이비스 선수를 놔둔다면, 이 트라오레 선수와 세메두 선수가 포진한 이 울버햄튼의 오른쪽 측면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손흥민을 오히려 오른쪽으로 돌려버리고 왼쪽 측면 수비는 조금은 수비력적으로 강화를 하기 위해서 레길론이 아니라 벤 데이비스를 배치하는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굉장히 전술적으로도 토트넘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네투와 포덴세 같은 경우에는 공격 작업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이 최전방 쪽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머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만약에 돌릴 경우에는 여기 위치한 왼쪽 측면에 위치한 네투와 포덴세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는 울버햄튼의 왼쪽 측면 수비 공간이 좀 더 많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포진을 해도 왼발까지 잘 쓰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왼발로 마무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이 오른쪽 측면에는 오리에라는 공격적인 측면 수비가 있기 때문에 레길론뿐만 아니라 오리에와 손흥민의 호흡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손흥민을 돌려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올버햄튼이 공을 들였던 이 오른쪽 측면 수비보다 오히려 왼쪽 측면 수비 쪽에서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충분히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공략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이 지금 이게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베스트 선발 라인업이고 포메이션을 그려 놓은 건데, 이날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으로 배치를 하면서 굉장히 이 재미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도는 뭐였냐면, 이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칸셀로, 왼쪽 측면 수비수인 칸셀로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깊숙이 전진을 합니다. 오히려 이 카일 워커 선수,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카일 워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 상황에서 오히려 센터백과 쓰리백처럼 구축을 하면서 이 수비 뒷공간 커버에 주력을 하는 이 요즘의 전술인데, 이 칸셀로 선수의 전진을 제어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위해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했고,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면서 공격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 이 칸셀로 선수의 전진까지 이 저지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울버햄튼의 포백 전술이 굉장히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풋볼살롱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 위치인데,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굉장히 준수한 평점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버햄튼이 오른쪽 측면 세메드의 측면 수비 뒷공간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1차 저지선인 트라오레를 배치하는 포백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그러한 전술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으로 돌려버릴 경우에는 굉장히 이 오른쪽 측면의 트라오레가 계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 이 손흥민을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똑같이 트라오레를 손흥민이 위치한 왼쪽으로 따라가게 한다면, 저는 이건 역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손흥민 선수를 따라서 트라오레가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그러면 네투 선수가 오른쪽으로 내려오겠죠. 이 네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도 활약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트라오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트라오레를 따라서 왼쪽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굉장히 트라오레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이 트라오레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처럼 양발을 잘 쓰는 선수가 아닙니다. 오른발을 주로 사용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오른쪽에서만 활약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트라오레 선수가 양발을 잘 못 쓸 뿐더러 플레이 스타일이, 울버햄튼의 축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트라오레 선수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와 피지컬을 이용해서 터치라인
깊숙이까지 전진을 해서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접어 들어와서 뭔가 유기적인 패턴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우당탕탕 피지컬과 스피드를 활용을 해서 측면 공간을 뚫어내고 오른발로 굉장히 크로스를 올리는 직선적인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후스코드닷컴에서 발췌해 온 이 아다마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크로스를 굉장히 선호하고 드리블을 선호한다고 적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발밖에 쓰지 못하는 트라오레가 굉장히 직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유형인데, 만약에 손흥민을 잡겠다고 왼쪽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트라오레가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트라오레가 공격 상황에서는 만약에 또다시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이 트라오레는 왼발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한번 접고 오른발로 올려야 하는 그러한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비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왼발이라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트라오레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오른발로 마무리하는 타입도 아니기 때문에 이 양발을 잘 못 쓰는 트라오레를 손흥민을 잡겠다고 똑같이 스위칭을 걸어서 왼쪽으로 올려보낸다면 굉장히 트라오레가 게르게 존재가 될 것 같고, 지금 이 약점으로는 이 디펜시브 컨트리뷰션, 이 수비 기여가 굉장히 약점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1차 저지선으로 트라오레를 배치한다고 한들 수비적인 그러한 기여 역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이 예측을 한 것처럼 수비적인 기여가 그렇게까지 클지도 조금은 의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이 지금 울버햄튼과 토트넘전의 예상 선발 라인업인데, 지금 이 세메두 선수가 혼자 3백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홀로 남겨지기 때문에 손흥민과 레길론이 충분히 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된 수비 뒷공간을 털어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약에 울버햄튼의 누누 감독이 포백을 사용을 하면서 세메도 앞에 트라오레를 배치할 경우에는 무리뉴 감독이 오히려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마치 맨체스터 시티전처럼 오른쪽 측면으로 돌려서 이 오른쪽 측면 공격을 전개를 한다면 수비 가담이 떨어지는 네트와 포덴세가 이 왼쪽 측면에 커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과 오리에가 오른쪽 측면을 공략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또한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오히려 이 공격적인 능력이 출중한 레길론이 아니라 수비적인 능력이 출중한 벤 데이비스를 선발로 기용을 하면서 비대칭 전술을 굉장히 잘 쓴다고 무리뉴 감독이 알려져 있죠. 비대칭 전술이라 함은 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오리에를 굉장히 측면 윙어처럼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수비력이 좋은 벤 데이비스는 아예 공격에 가담을 시키지 않고, 벤 데이비스, 다이어, 알더베이럴트가 수비 상황에서는 3백, 공격 상황에서는 3백을 이루는 굉장히 비대칭 전술을 무리뉴 감독이 잘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허를 찌르는 손흥민의 오른쪽 스위칭과 함께 벤 데이비스를 왼쪽 측면 수비수로 놔둔다면 이 세메두와 트라오레가 위치한 이 오른쪽 울버햄튼의 오른쪽 측면 공격이 굉장히 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더욱이 호이비에르까지 왼쪽 측면을 커버를 한다면 세메두와 트라오레가 굉장히 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떨어지고, 반대로 누누 감독이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트라오레를 손흥민을 막기 위해 왼쪽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트라오레 같은 경우에는 양발을 잘 쓰지 못할 뿐더러 오른쪽에서만 활약을 하는 선수이고, 측면 깊숙이 이동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왼발을 잘 쓰지 못하는 트라오레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한번 접어서 오른발로 올려 크로스를 올려야 하는 비효율적인 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양발을 잘 쓰는 손흥민을 보유한 이 토트넘이 초반에 왼쪽 측면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굉장히 오른쪽 측면 공간이 쉽게 공략을 하면서 충분히 압도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공격 상황에서 오른쪽 측면 수비수 세메두의 전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울버햄튼이고, 공격 상황에서 세메두의 측면 공격이 이 위력을 발휘하긴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오른쪽 측면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을 발생시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특히 3백 상황에서는 세메두 선수가 공격적으로 전진을 했을 때
혹은 수비 상황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굉장히 이 치명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게 되고, 최근 울버햄튼이 이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의 부상으로 최전방 공격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누누 감독이 그 히메네즈의 부재로 인한 공격력 약화를 포백으로 전환해서 메우고 있는데, 이 포백으로 메웠을 경우에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을 더하고 있어서 토트넘전에 누누 감독이 또다시 3백이 아니라 4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프리미어리그 측의 예측이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풋볼살롱은 그러면 실제로 이 4백으로 울버햄튼이 나왔을 경우에는 세메두 앞에 1차 저지선으로 트라우레가 배치될 수 있는데, 이 트라우레의 1차 저지선이 이 양발을 잘 쓰는 손흥민을 보유한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손흥민을 왼쪽 측면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으로 스위칭을 걸어서 오른쪽 측면을 공략할 여지가 있고, 이 트라우레 선수를 막기 위해서 레길론 선수 대신 수비력이 좋은 벤 데이비스와 삼선 미드필더인 호이비에를 통해서 세메드와 트라우레 조합을 조금 틀어 막을 수 있는 것이 또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스위칭을 걸었을 경우에 이 트라우레 선수가 손흥민을 막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트라우레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왼발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트라우레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상 직선적으로 돌파를 한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는 유형인데, 왼쪽 측면에서는 바로 왼발로 크로스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오른쪽으로 한번 꺾어서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려야 하는 제한적인 옵션밖에 없기 때문에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수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트라오레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공격적인 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토트넘이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91회차 울버햄튼 대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 전술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풋볼살롱의 후방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프로토나 승무패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 울버햄튼이나 토트넘의 다른 경기, 다른 승무패나 다른 회차에 프로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어떤 특성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어떤 심층 코너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와 승무패 경기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은 학습을 하는 차원에서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승무패가 아니라 프로토 91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분석 컨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멤버십을 실제로 가입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위로 올라가는 풋볼살롱 멤버십 설명 동영상을 참조를 하시면 멤버십 가입 방법부터 혜택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설명 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고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풋볼살롱 채널 운영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